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화성 이영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서 네, 네 번째 시간을 갖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 중에 그 전해오는 말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 건데요. 그렇네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니까 네. 또 연장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안타깝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인강은 인강대로 한번 즐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강이라고도 하고 싸강이라고도 하던데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사이버 강이라고 그래서.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아라는 말은 뭐죠? 자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는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네, 너무 정확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네. 너 자신을 알라고? 엄청 유명한 분인데요. 누구죠? 여러분 누굴까요? 네, 소크라테스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를까요? 저는 근데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았는가가 의문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컵도 네.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을 담아서 저만 마셔서 죄송한데 이렇게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컵이 존재한다면 네. 과연 나는 누군가? 컵은 컵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뭘로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나를 보면 가장 그래도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네.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어떤 그래프인가요? X축, Y축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네요. 네. 뭐 다들 수학 시간에 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그렇죠. 전 선생님이 십자가를 딱 그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잠이 옵니다. 이 사람. 어쨌든 이 X축과 Y축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네. X축을 내가 본다고 하는 거고 네. Y축을 남이 본다고 했을 때 네. 총 4가지 면에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보고 남도 볼 수 있는 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나는 볼 수 있지만 남은 볼 수 없는 그런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요? 나는 못 보는데 남들이 볼 수 있는 내가 있을 수 있다고 네 하는 거죠. 번째는요? 나도 못 보고 남도 못 보지만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 네 가지 차원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넷 중에 하나를 나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 4가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사람들은 가장 드러내길 좋아할까요? 뭐 드러내기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도 보고 남이 보는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걸 이제 일상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나도 나를 알고 네. 남도 나를 아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내 이름이라든지 네. 내가 살고 있는 거라든지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네. 내 나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나도 알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네, 이런 일상적인 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는데 남들은 다 모르는 그런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속에 꽁꽁 숨겨둔 나만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내 꿈, 네.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네요. 내 과거, 네. 내가 중학교 때 뭘 했는지 내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네.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흑역사가 막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SNS가 위험하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만이 알고 있는 나, 네. 내 꿈이라든지 내 속마음이라든지 뭐 네. 나만의 비밀이라든지 네. 내 과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동화를 하나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건데요? 성인 동화인데요. 네. 여러분 성인 동화라고 하니까 야한 게 아닙니다. 성인들이 읽는 동화를 말하는데 네. 가면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오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네. 집에 가면은 아들 가면, 네. 회사에 가면은 직장 가면,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 가면, 네. 이런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이 가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가면을 쓴다는 건 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혹은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의식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네, 표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렇네요. 그런데 그 오츠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의 개수가 줄어들고 네. 가면이 얇아질수록 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지금 급하게 생각해보면 네, 글쎄요. 그게 꼭 그러는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친구 가면, 집에 갔을 때는 아들 가면, 딸 가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갔을 때는 학교 가면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가면의 개수가 줄을수록 혹은 가면이 얇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 모습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런 자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나에 대해서 그 사사분면으로 네 가지로 나눴을 때 지금 네. 나도 보고 남도 보는 일상에 대해서도 한번 일상적인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네. 나는 보지만 남이 못 보는 네. 그런 나만의 어떤 세계를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못 보는데 남들은 다 나를 알고 있거든. 참 이것이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스스로만 똑똑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똑똑하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혼자만 똑똑합니다. 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혹시 저도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나는 나를 못 보는데 남이 나를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아무래도 그 흉일 수도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상담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네. 누가 너에게 노새라고 말하거든 네. 무시해버려라. 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노새라고 말하거든 귀를 만져보아라. 네. 왜? 노새는 이렇게 귀가 솟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너에게 노새라고 말하거든 안장을 얹어라. 그거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다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네.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나는 못 보는데 남이 본다고 하는 건 네. 내 버릇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내 행동 거지, 뭐 내 뒷모습 이런 걸 네. 내가 이제 볼 수 없는데,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네. 이 기억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내가 뭘 봤는지 나는 모르는데 네. 유튜브를 뭘 봤는지 네. 스마트폰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거 무섭네요. 네네.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내가 들어가서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느 시점에 어디를 갔고 문서 작업을 뭘 했고 뭘 했는지 잘 이렇게 이력이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하여튼 나는 못 보는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건 뭐 소문도 되겠죠. 네. 나만 모르고 있는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요. 네. 학부형들이 어쩔 때 이제 전화를 하든지 찾아올 때도 있는데요. 네. 대학생 학부형들도 오긴 해요. 그런가요? 네.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네. 우리 애는 참 착하고 참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뭐
그 친구의 소문이 안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아, 이 소문이라고 하는 건 네, 자기는 몰라요. 네, 그 학생이나 학생 엄마나 아빠는 모를 수 있지만 네, 다른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소문이랄까 흉이랄까 이게 좋은 것일 때는 좋은데 네, 흉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나는 네, 나도 모르고 네, 남들도 못 보는데 네, 그런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까 나는 알고 남들은 모르는 것을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시간적으로 본다면 미래일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거를 얘기하면 프로이드가 말했던 이드와 이고를 넘어선 슈퍼 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초자라고 말할 수 네. 있겠네요. 초자 혹은 네. 무의식적인 자라고도 얘기할 수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요. 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있다고 하면 그건 네. 신의 영역이다. 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네 개 중에 네. 어떤 게 정말 나를 표현하는 것인가? 네. 내 정체.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봤었는데 네. 그 검객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체를 밝혀라 그러고 가를 들여대거든요. 이야, 너무 오래된 얘기 같기도 한데. 아주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나보고 정체를 밝히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네. 이 넷 중에 하나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네. 어느 게 좀 더 많고 어느 게 좀 더 적을 수는 있겠지만 다 섞여 있는 게 나다. 만약에 진짜 교수님한테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아,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백성문화대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네. 자기 속에 있는 게 많을 건데 네. 개발이 안 되거나 혹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졸업 후에 또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만났을 때 네. 제가 그런 애였어? 네. 아무도 몰랐지만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네. 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나를 생각할 때요. 네. 또 뭐 같은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원래 사람이라는 말이 네. 언어 유희를 하자면 옛날에 다석 유영보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안다. 그 삶과 암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아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진짜 사람이다. 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진짜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사람이다. 엄청 복잡하네요. 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네. 사람 인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쓰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똑같은 말인데 사람 인자를 7개를 해놓고 설명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아마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네. 공부했을 때 선생님들은 네. 관심사가 주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사람의 구성이 뭐 어떻게 돼 있냐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근육, 뼈, 피.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네.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신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육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영은 뭔가요? 영은
혼이라 그러면 사람의 그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네네. 영은요,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 쪽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순 우리말로 그러면 영혼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혼백? 그것도 혼백은 한 분 아닙니까? 우리말에 이제 그 한글하고 한자하고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얼 어떻습니까? 얼 좋죠. 그래서 네. 얼 빠진 놈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는 이제 얼이 맛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얼간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어리서려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네. 좋아요. 하여튼 얼과 네. 굴, 뭐 이게 얼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 정신적인 세계, 네. 마음의 세계 혹은 뭐 생각의 세계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네. 다른 존재하고 서로 조우할 수 있는. 네네. 함께 만나기도 하고 서로 네. 통하기도 하는 네. 이런 걸 이제 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네. 어쨌든 영도 혼도 뭐 같이 해서 영혼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육체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네. 것이겠네요. 네, 네. 네. 이런 걸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분류해가지고 네네. 사람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 뭐 2분찌개, 3분찌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2분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아 그렇군요. 네, 두 가지군요. 네. 네. 3분설은요? 영과 혼과 그 육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뭐 영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그 다른 존재, 네. 차원이 다른 존재, 네. 신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 네. 그러면 혼적인 존재는 마음이라든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하고 있죠. 아마 성경에도 네. 그 영과 혼을 구분해서 설명할 때도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렇네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은 네.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분리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영과 혼과 육체라고 했을 때, 네.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네.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할 때요, 네. 영이 떠나가니라 이것도 죽었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혼이 떠나가니라 이것도 죽었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유사한 그런 거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사람이 그 영혼하고 육체하고 따로따로 뗀 것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데일밴드 같은 거는 이제 네. 손가락에 이제 상처가 나면 붙이지 않습니까? 네. 상처 날 때는 데일밴드.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가슴에다가 데일밴드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붙였냐 했더니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아하.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사람이 이제 영혼하고 육체하고 나눠버리면요. 네. 분류가 일어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죽음이고요. 그렇네요. 죽음이 아니더라도 따로따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육체만 있다 그러면 이게 뭐죠?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죠. 그렇습니다. 영혼만 있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이거 고스트에 해당되는 귀신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합쳐졌을 때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본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고스트. 오래된 영화죠. 네. 그 언체인드 멜로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오 마이 뭐 흉내내기 좀 그렇네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를 볼 때요. 자기 쪽에서 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남 쪽에서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G.H.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했나요? 사람을 볼 때 네. 주체로서의 자, 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볼 수 있는 나가 있다고 하는 거고 네. 객체로서의 자, 네. 남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평가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주체로서의 자아와 객체로서의 자아는 네.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몇 퍼센트가 건강한 걸까요? 그러게요. 이거 그 선거 전인데 네. 지금쯤이면 선거가 끝났을라나요? 하여튼 그 선거 전인데 이거 뭐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네요. 학생들한테 좀 이거 질문을 해보면 좋겠네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제 대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네. 학생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렇게 다 물어보고 일일이 대답도 들어보고 네. 생각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많은 건가? 네. 아니면 난 남들을 의식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때는 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법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또래 집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해가지고 네. 움츠러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네. 원래 담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친구들이 이제 좀 힘세고 멋있어 보이니까 네. 따라다니려고 같이 담배를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같이 피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좀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소리라고 하는 시중에서는 한 500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게. 50원, 40원인가 50원인가 이렇게 팔았던 네. 담배가 있었거든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지만 그 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에게 네. 이제 그 담배 피는 애들 금방 담배를 그 군대에서는 이게 네. 하루에 반갑씩 피라고 10가지씩 피라고 이제 나눠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15갑을 주는데 네. 담배 피우는 친구들은 하루나 이틀이면 다 없애버려요. 맞아요. 많이 가는 애들이 일주일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꽁초를 주워서 피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안 되면 꽁초를 여러 개 주워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또 피우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와. 근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담배를 그걸 안 하고 돈으로 줄 때도 있었거든요. 네. 50원씩 계산해 줘서 뭐 1,500원 이렇게 줄 때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걸 담배로 다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수색이나 제가 이제 비무장지대에 살았었거든요. 네. 수색이나 매복 갔다 오는 친구들한테 네. 그 담배가 다 끊기고 난 다음에 금단 현상이 있고 막 몸부림치는 친구들한테 네. 이제 수색이나 매복 갔다 오는 친구들한테 한 가지씩 이렇게 주면 네.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예. 뭐 나중에 보니까 네. 처음에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는 네. 아무도 교회 다닌 사람이 없었는데 네. 제가 제대할 때 네. 그게 예수님의 힘이었다고 보고 싶은데 네. 아마 담배 힘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군인들이 네. 담배를 그 한 가지를 고마워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 향기 참 좋아했었어요. 저희 때는 88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담배 이름입니다. 88이라는 게.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어쨌든 청소년기에는 네. 뭐 우리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이제 뭐 청소년은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진행인 사람들도 꽤 많지 않겠어요? 그럼요.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럴 때는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관심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의식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네. 남을 의식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이쯤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나 보기? 나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수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다나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과서에도 우리 때는 나오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큰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짤막한 수필인데 네. 어떤 마을에 네.
큰 바위에 네. 이상하게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 얼굴 같은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마을을 다스리고 네. 이 지역에서 나타나면 마을에 평화가 온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네. 전설이겠죠? 전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그래 우리 마을에 진짜 저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또 네. 이곳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줄까.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가졌던 사람이 옵니다.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어허. 두 번째는 정말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돈을 많게 해줄 거다. 그래서 모신 사람이 있었는데 게더골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게더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그런 것처럼 돈 갖고 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금광을 캐서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해놓고 네.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버린 사기꾼이 또 결과적으로 이 큰 바위의 얼굴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큰 바위의 얼굴을 보고 자라났던 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네. 친구를 정말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앙했던, 그리고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다스리고 다듬어가 꿈을 키웠던 이 친구가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이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굴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큰이가 아니라 이제 인격이 좋다. 그리고 다듬어진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여서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을 목표로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큰바위 얼굴의 모습을 한 그 친구가 네. 지나갈 때 해가 비치고 그래가지고 아 사람들이 보니까 싱크로페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네. 자기 자신을 멋지게 갖고 가는 그런 거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네. 그 자신을 믿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네. 보통은 다 나는 할 수 없다거나 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고 내 속에 네.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속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자신을 믿고 한 가지씩 해보는 것이죠. 아,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네.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이런 에너지와 능력을 믿는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다 보면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그렇겠네요. 네.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듯이 네. 자기 자신이 나는 멋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멋진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네.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학생들이 정말 소중히 다루었으면 좋겠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지금 대학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는 네. 서울에서 지방대라고 네. 또 지방대 중에서도 이 백석문화대학 2년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혹시 2년짜리나 3년짜리나 이렇게 예, 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 대학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누구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네. 사람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10점, 20점, 30점짜리라든지 저 사람은 뭐 지방을 다닌다든지 서울을 다닌다든지 저 사람 돈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러한 걸로 사람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들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나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나라든지 이러한 나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을 할 때 주변의 평가보다는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네.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네. 아마 20살밖에 안 살았을 것 같습니다만 네.
잘 몰라서 그렇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남한테 말 못할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네.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네. 우리 집은 왜 이래? 뭐 이런 혹은 나는 왜 그 신체적으로 이래? 뭐 키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아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네요. 저는 정말 이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눈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작지만 네,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우 새우 눈깔이다. 저는 새우가 저보다 눈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새우보다 크거든요 눈이. 네. 근데 새우 눈깔이라고 하고 와이셔츠 단축구멍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축구멍만한 눈이 이런 눈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런 눈보다 큰데 놀리니까 기분이 많이 나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의 신체 구조라든지 네. 혹은 어디에 살이 더 있고 네. 어디에 살이 덜 붙었고 네. 또 키가 크고 네. 키가 적고 이런 신체 사이즈나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왜소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런 키가 크니 적니 혹은 살이 어디 더 붙었니 덜 붙었니는 정육점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거 고기 살 때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마블링이 좋니 나쁘니 라든지 이게 비계가 많다니 살고기가 많다는지 이런 거는요 고기 살 때나 하는 거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고기 덩어리로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저는 저급한 표현이고 네. 저급한 비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요. 사람을 인격이나 네. 가능성이나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네, 좋게 평가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미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이쁘다 안 이쁘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상품하고 네, 작품하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상품은 이게 잘 나왔니 못 나왔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네요. 작품은요 네, 유니크한 독특한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학생들이 자꾸 남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하고 또 뭐 다른 생각을 품고 뭐 이러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건 내 속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 말씀입니다. 쉬운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커서도 놀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릴 때만 놀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독창회에 나가면 뭐 새우눈이다 이렇게 놀립니다. 그러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그건 너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뻘쭘해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그거는 60억 인구 중에서 아니 70억 인구 중에서 단 몇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네.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빌려요. 네.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한테 잊어버렸다고 말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걸 갖다 하나 사서 줬어요. 와. 그리고 평생을 그 빚 갚느라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랑 다시 만나게 됐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자기가 빌려줬던 목걸이가 가짜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말을 하면 괜찮아 그거 가짜였어 그러고 말려고 그러는데 네. 말을 안 해가지고 평생을 뭘 위해 수고했는지도 모를 만큼 네. 그 목걸이 값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 자기한테 진품이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진짜 진주 목걸이가 있는 사람들은 뭐 집에 그 금고에다가 넣어놓든지 그래도
짝퉁 메고 다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네요. 왜냐면 야 그거 짝퉁이야 그러면 맞아 짝퉁 맞아. 진품은 내가 우리 집에 놔두고 그냥 이거 걸고 다니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우들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긍심, 네. 자부심, 자기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네. 남들이 뭐 무시하고 그래도 네. 혹은 남들이 좀 다른 얘기하고 그래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너 생각이고 네. 난 좋은 게 있어. 난 날 인정해. 난 내 모습 사랑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정말 가짜 인생을 위해서 평생을 헛짓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엄청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와 슬픔이 많겠네요. 네, 네. 아마 학우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 대학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 네.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네. 그래서 죽도록 돈을 벌었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더군요. 네. 어떤 사람은 미모가 단 줄 알고 부지런히 뭐 마사지도 하고 네네. 뭐 보톡스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서 가꿀 수 있을 만큼 가꿨는데 네. 그것도 나한테 행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네. 이제 20살 때 생각을 참 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은 어떤 건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네. 다른 어떤 거에 가치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미라든지 이런 거, 지위, 명예 이런 거 있으면 다 될 줄 아는데 네. 그거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인데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더더욱 못 사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을 사서 쓸 수는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산의 진미를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외에도. 예.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하고 네. 스스로가 얼마나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 던짐으로 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수님은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낳아주신 네.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들었다는 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네. 낳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네. 하나님은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죠. 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저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에는 또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들고 끝이 아니라 네. 영화 뭐 이런 걸로 전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사람이 굉장히 귀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내용은 조금 더 뒤집어 보면은 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천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놀랍게 영광스러운 멋있는 존재인데 네.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무덤 속에다가 자기를 파묻는가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책이 생각이 납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엄청난 미술가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여자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림을 그렸는데 호평을 받습니다. 네. 엄청나게 있는 세계 유수의 미술가들이 호평을 해줍니다. 네. 야, 그림이 뛰어나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젊은 시절에 이런 작품을 그리다니. 그런데 한 평론가가 네. 그림은 뛰어나나 깊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가 됐겠네요. 그 말에 집중합니다. 어허. 그리고 이 여자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돈을 물출합니다. 네.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떠오르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네. 밥을 굶기도 합니다. 비쩍 마르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도 굶었기 때문에 일어설 기운조차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틀거리다가 뛰어내리게 됩니다. 저런. 결국 깊이의 강요를 누가 한 것인가? 스스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깊이 혹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네. 가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에 익숙해서 네. 남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골몰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듣는 걸 좀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내가 낙심해서 네.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내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듣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인생의 법칙이라기보다는 네. 인생의 조언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통해서 최고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우들이 말이면 다 듣는 줄 아는데 네. 사실은 안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SNS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네.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네. SNS에 올라온 얘기를 너무 마음에 담아두다가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책임이 다 존재한다고. 물론 이제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시겠지만 네. 그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네. 속 끓이다가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네. 안 들어도 될 것들은 안 들어도 네.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특별히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대학생 때, 네.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는 남 얘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고요. 네. 뭐 자기가 조금씩이라도 자기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네. 그렇게 좀 덤덤하게 혹은 우직하게 이렇게 천천히 나가다 보면 네. 뭐 아까 큰바위 얼굴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괜히 이 사람 얘기 듣고 너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너가 뭐 잘하는 게 있어? 네. 넌 안 돼. 뭐 이런 얘기에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매일같이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는 상황을 조금 줄여야죠. 예를 들면 SNS에 너무 그런 게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네. SNS 좀 끊죠 뭐. 예를 들면 카톡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네. 페이스북 메신저로 좀 하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좀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 그러면 네. 그리고 빼고 뭐 카카오 스토리로 간다든지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조금 얘기를 좀 가려서 듣고 네. 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면 아예 좀 쉬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런 거 안 듣고 하늘도 보고 풀도 보고 꽃도 보면서 또 사람도 보면서 네. 자기가 누구인지 또 생각도 해보고 네. 자기를 좀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에 신경 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온 인류 혹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거나 혹은 안 들을 수 있거나 그럼 좋겠지만 네.
직장 상사라든지 네. 혹은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한 방법은 아닌데요. 네. 말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 얘, 저 그런 얘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해놓으면 빈도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알랭드 보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을 친구가 말할 때 혹은 누가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빈도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단호하고 강하게 말할수록 그 말은 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듣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니면 이제 웃으면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그런 거 싫어하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가 보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네. 사람이요 마음이 생각이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괜찮은 애다, 좋은 애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좋아지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네. 넌 아니야, 넌 X야, 넌 이렇게 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려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네. 그런 얘기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잘 갖고 나가는 그런 방법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길바닥에 네. 이렇게 조그만 그 건물 유리창이 구석기 금이 갔습니다. 네. 이거를 내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어떤 날 지나가다가 거기를 팍 깨트린다는 겁니다. 네. 거기가 구멍이 났는데도 내비둔다. 그러면 거기다가 누가 쓰레기를 투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게 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건물이 폐허가 될 때까지 완전히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데는 몇 달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 사람도 처음에 금이 갔을 때 그 유리창을 얼른 갈아버리고 네. 얼른 그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도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금이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쓰레기 더미가 막 잔뜩 쌓여있는 그곳에 쓰레기를 쌓이지 않게 할 수가 있는가? 네.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어 놓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꽃 위에다가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네. 우리 학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네. 최소한 나는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네. 오늘은 한번 강의 들은 김에 네. 생각해보고 네.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네. 과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과제란에 네. 한두 줄 이렇게 남겨보면 네.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네. 않겠어요? 네. 이 말 나온 김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싸강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강의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지금까지 쓰셨는데 오늘 강의부터는 그거를 갖다가 사이버 캠퍼스의 과제란에다가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과 학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과제란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에 쓰던 그 내용 포맷대로 깨달은 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점, 질문할 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같이 파란 하늘이 있는 날에는요. 네. 한 번쯤 하늘을 보면서 난 누구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